안녕하세요, 오스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32번째 시간으로 스벨트 액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액션의 기본 사용 방법. 두 번째, 액션의 매기변수 전달. 세 번째, 업데이트와 디스트로이 사용.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You!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스벨트에서 돔을 직접적으로 제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소가 없는 곳을 클릭했을 때 명령을 주거나요. 인풋 요소에 초점을 바로 받게 하고 싶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 외에도 HTML 요소에 특별한 동작을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액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개발자가 특별한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액션은 돔 요소가 돔에 추가될 때 실행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럼 돔 요소에는 use 지시문을 이용해서 함수 명령을 받습니다. 액션 기본 문법을 볼 건데요. 이건 스크립트 파트에 쓰시는 거죠. const 쓰고 액션명을 쓰고요. 콜백 함수를 쓰고 실행 명령을 씁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하는데요. HTML 요소를 선택하는 걸로 보통 노드라고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크업 부분에 요소명을 쓰고 use 한 다음에 지시문을 써서 액션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위해 액션을 통해서 요소 글자를 빨간색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32 액션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내부에다가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액션 01 스벨트라는 걸 만들어서요. 앱 스벨트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액션 01 스벨트는 h1 태그를 3개를 썼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봐 주시고요. 이렇게 3개를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액션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거거든요. const라고 쓰고 액션명을 쓴다 그랬죠? 컬러 체인지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백 함수를 적어주고요. 이거는 HTML 요소를 선택한다는 의미로 노드라는 매개 변수, 즉 요 h1들을 선택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노드의 스타일의 컬러가 레드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건 자바스크립트로 CSS를 변경하는 문법인 거죠. 그러고 나셔서 이 액션을 적용을 태그에다가 직접적으로 하려면 use라는 지시문을 쓴다는 겁니다. 콜론 쓰시고 나서 컬러 체인지라는 액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아래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것만 주지 말고 이렇게 2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둘 다 저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뭐 이런 건 스타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액션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방금 전에 해봤던 건 문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죠? 액션은 돔 요소가 나타날 때 실행하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나타날 때 명령을 받는 예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액션 02 스벨트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요. 앱 스벨트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액션 02 스벨트에 있는 코드는 영상 하단의 블로그 주소에 가시면 첨부를 해놨습니다.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이어서 제가 따로 쓰면서 보여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주 인풋 01과 02는 상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함수를 처리를 했어요. 버튼을 클릭하면 밑에 있는 인풋 태그가 보이게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벤트 함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입력 요소를 활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네 이렇게 활성되는 거 보이시죠? 또 클릭하면 활성이 됩니다. 이때 초점을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포커스가 가게 하는 건데 나타나는 건 각각 나타나더라도 자기가 나타날 때 바로 포커스가 가게끔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액션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onst라고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input focus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백 함수를 쓰시는 거죠. 그리고 노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셔서 노드한테 포커스가 가라라는 명령을 줘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초점에 관련되는 액션은 생성이 됐지만 어느 것에다 적용을 할 거냐는 거죠. 둘 다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use 콜론 쓰시고 나서 input focus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소 활성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포커스 초점이 잘 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 요소 활성을 눌러볼게요. 역시 초점이 잘 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포커스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요소한테 받는 이벤트 함수를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것들은 컴포넌트죠. 지금 액션 02 스벨트가 컴포넌트인데요. 여기서 앱 스벨트에서 얘를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누르면 어떻게 되죠? 버튼들이 더 많이 생기죠? 헷갈릴 테니까 H Alt택으로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요소들을 각각의 요소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복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인풋 요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인풋 요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인풋 요소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얘가 이제 선택이 돼야 되면 아이디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디명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컴포넌트가 이렇게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디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건 리액트에 useRef라는 기능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액션으로 처리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눌렀을 때도 초점이 해당 걸로 잘 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잘못돼서 이 선택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을 받는 것을 정확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이 액션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액션 함수에 노드라고 적었던 요소 선택 외에도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거든요. 액션 매개 변수 문법인데요. 아까 이건 보셨던 내용인데 요소 매개 변수 여기다 노드라고 썼던 거죠. 쉼표하고 추가 매개 변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매개 변수를 쓰면서부터 실행 명령을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이때 적용값에 대한 것을 마크업 부분에다도 이렇게 use하고 지시문 쓴 다음에 액션명 쓰고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작성했던 인풋 요소에 밸류 속성값을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실습했던 액션 02 스벨트를 컨트롤 시프트 S 누르셔서 액션 03 스벨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앱 스벨트 가셔서요. 액션 02 두 개 더 적었던 건 지워주시고 다 전부 액션 03으로 바꿀 거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컨트롤 시프트 L 누르고 3번으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액션 03 스벨트에 오셔서요. 요 초점 액션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쉼표를 써서 추가적으로 input value라는 매개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노드의 value에다가 값을 input value로 줘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좀 실습해 보려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입력 상자의 값과 두 번째 입력 상자의 값을 다르게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퀄 쓰고 중괄호를 쓰신 다음에 문자열로 줄 거죠, 값을.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값처리 01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에다가는 값처리 02라고 이렇게 값을 할당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S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 요게 초점을 받을 때 요 밸류 값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값처리 0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값은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어요. 다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누르면 값처리 01, 두 번째 거 누르면 값처리 02가 잘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업데이트와 디스트로이 함수는 생명주기 관련된 함수로 액션 함수의 리턴문에 작성을 합니다. 업데이트는 해당 액션이 사용하는 곳에서 값이 변경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디스트로이는 해당 돔 요소가 사라질 때 작성을 합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활성과 비활성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돔 요소가 사라지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버튼을 통해서 인풋 태그 요소를 보이거나 사라지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액션 04 스벨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앱 스벨트에 연결을 해주십니다. 역시 코드는 영상 하단에 블로그 주소에 가면 있으니까 붙여주시면 되고요. 상태 변수를 이번에는 선언을 했어요. 이번엔 인풋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처리를 했고요. 인풋 밸류는 아직 없음으로 해서 아직 없음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벤트 함수도 미리 처리를 해놨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true pulse가 있다 보니까 파람을 통해서 true pulse가 들어가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nput 태그한테 use input focus를 input value까지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value 값이 들어가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을 눌러볼게요. 그럼 아직 없음이죠? 그래서 아직은 없지만 바꾸면 생깁니다. 값을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비활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풋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입력값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입력값을 사라지게 처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도 덜 차지를 해야 되니까 사라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한번 사라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value 밑에다가 return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셔서 중괄호를 써주시고요. 그러고 나셔서 업데이트하는 게 이제 변경됐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라고 써주시고요. 콜백 함수를 써줍니다. 그리고 쉼표를 쓰고 디스트로이죠. 그러고 나셔서 마찬가지로 콜백 함수를 써줄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요. 이 업데이트 될 때 새로운 밸류 값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value라고 써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노드 밸류에 new value 값이 담기게끔 처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라질 경우잖아요. 그래서 없어지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다시 input value의 값을 없음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 처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업데이트 되는 경우와 디스트로이 되는 경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눌러볼게요. 그럼 아직은 없죠? 그럼 아까처럼 값을 변경할게요. 그러고 나셔서 비활성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입력값 없음으로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인풋 요소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에는 값을 제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액션을 이용한 외부 라이브러리.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